외계인과의 접촉이 인류 멸망을 불러올 수 있는 이유 중 한 가지. 인간의 시점이 아닌 어쩌면 다른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머저리의 시점으로 바라보면 되겠다. 태고적 전능한 신은 원숭이 같은 유인원을 인간으로 진화시켜 금광에 금을 채취하는 일을 시켰고, 이를 다 마친 신은 그 별을 떠나가게 되었다. 사실 인간이 생겨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공룡의 후예들, 지구의 진정한 주인, 이 파충류 종족은 흔히 우리가 렙틸리언이라 부르는 존재들, 인류를 창조해낸 외계 종족은 오염되지 않은 맑은 지구별에 도착했다. 금을 채취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이들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지구의 주인, 렙틸리언 종족은 약간 애매한 선상에 있었던 것이, 함부로 데려다 노예로 부리기에는 그들의 정신은 청소년기를 지나간 약간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수준이었기에 암묵적으로 너네 건들지 않을게, 다만 우리가 하는 일 방해는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아니지 경고를 받게 된 공룡의 후예들, 그들은 현명했다. 그러니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았겠지. 신의 종족이 지구에 도착함과 동시에 렙틸리언들은 지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하에 자신들의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신의 종족은 이 땅의 주인에게 조금의 미안함이 있었던 건지 지하에 그들만의 도시를 건설할 때 신의 기술을 조금 전수해 줬으니 1000년이 걸려 완성할 지하 도시를 2년도 채 되지 않아 건설하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인간들만의 신이 아닌 렙틸리언의 신으로도 추앙받게 되었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 신의 종족이 지구 땅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렙틸리언 종족. 사실 렙틸리언족에게 금광 채취를 의뢰할 수 있었으나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될 수준이라 판단하여 자신들만의 노예로 삼을 피조물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때 선택된 개체가 원숭이처럼 몸에 털이 많이 나 있는 유인원이었다. 지능 상승과 공격성 포악함을 낮추게끔 진화와 퇴화를 섞은 실험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초의 인류가 탄생했으며 자연적으로 생활 가능할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무시무시한 공룡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으며, 그 안에서 인간들은 번성하며 자신들의 창조자를 숭배하며 금광의 금을 채취하는 일을 하게 되었지.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고 인간들에게 작게나마 불을 다스릴 능력을 하사하였던 신의 종족, 그렇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신들은 이 지구 땅을 떠나가게 되었어. 신들이 자리를 비우자 렙틸리언족은 고민했다. 다시 지상에 올라가 생활할까? 저 원숭이 종족이 이 땅의 지배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참 마음에 들진 않아. 그랬지만 자신들의 신께서 친히 만든 피조물이라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신에 대한 나름의 배려, 자신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지 않으려고 했으니 그에 대한 감사가 아직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인간 종족은 아첨에 능하고 약자의 상태를 너무도 잘 이해하여 신의 종족에게 은근히 많은 기술을 전수받아 사실상 그 수도 많은 데다 과학력까지 어느 정도 받쳐주니 렙틸리언 종족 입장에서는 이를 싹 밀어버리자니 자신들이 입을 피해도 무시 못할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같은 위치에 지구의 주인 자리를 갖자고 형제처럼 지내기에는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 한참을 고민하다 결정한 게, 언제 또 신의 종족이 이 땅에 방문할지 모를 일이니 인간들을 일단 이대로 두고 보자. 건들진 말자. 혹시 모를 우주의 이방인의 공격이 있을 시 인간 종족은 그 외계 종족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으니,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렙틸리언 종을 보호하려면 더 많은 병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테니, 그런 이유로 인간들의 과학 발전을 저지하지는 않게 되었지. 신체 능력과 정신 능력에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렙틸리언 족은 늘어만 가는 인간의 수에
괴리감도 느끼곤 했으나 사실상 그 수가 너무 넘쳐날 상황이 왔을 때는 그냥 지하의 은둔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지. 실상 지구의 주인으로 원숭이 종족을 인정하게 된 거야. 그만큼 정신이 성숙한 공룡의 후예는 그렇게 자취를 감추듯 조용히 살아가게 되었지. 인류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언젠가는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까지 만드는 과학 발전의 특이점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는 reptilian족이 예전에 개발을 멈춘, 오래전에 이거 해도 될까 하다가 외계인의 침략보다 더 무시무시한 존재를 이 땅에 소환시키는 꼴이 될 것을 우려해 멈추게 된 금단의 기술. 어리숙한 꼬마 같은 인간들의 이런 행위를 말릴 방법도 없었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과학력을 발달시키고 있었다.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reptilian족이 예측도 못한 일이었고 어쩌면 더 좋은 세상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말길, 그냥 상상 속으로 끝나길 바랬던 외계 종족의 침략, 아니 방문이 시작되었고, 이 정신나간 원숭이 종족은 우주로 여기저기에 지구별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뭐 별일이 있겠나 싶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주의 이방인은 이 신호를 보고 확인하고 찾아오게 되었어. 침략에 능한 난폭한 종족은 아니었으나 누군가 자신들보다 뛰어난 과학력과 높은 지능, 무엇보다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영혼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 찾아온다면 이를 기쁘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상상도 못하고 예측은 당연히 불가능하니, 그 불확실성이 넘치는 존재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어. 막긴 뭘 막아. 그냥 조용히 쉬시다 조용히 다시 가시면 감사할 뿐이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 떠받들어야지 만약에라도 그들이 뭔가 거슬린다던가 이상한 그들만의 관습, 풍습, 습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없는 척, 숨은 척, 그냥 조용히 잠자는 척하는 reptilian 종족.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어딘가 가면 그곳의 주인을 찾는 게 맞겠지? 외딴 시골 산속을 헤매는데 날은 어둑어둑해지다 못해 껌껌한 밤이 되었어. 다행히도 오래된 낡은 집이 보이는데, 이때 문을 두드리며 주인장을 찾게 되는데, 그곳의 주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을까? 뭐 예측은 되긴 하겠지. 시골 마을의 산속이니 연세 지긋하신 노부부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겠고, 할머니를 여인 할아버지 혼자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다. 그런데 얼굴은 개의 형상을 하고 있는 수인이 나온다면, 손바닥만한 개구리가 문을 열고 나와 어서 오게 하고 인사라도 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놀래 자빠질 일이겠냐고. 누가 주인인지 그것은 이방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 높은 수준으로 바라봤을 때 지구 땅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 상상이 잘 안 돼? 인간인가? reptilian인가? 그들이 아니었어. 안타깝게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AI를 이 지구 땅의 주인으로 알아본 외계 종족. 사실 AI가 특이점이 와서 인간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은 reptilian 종족도 알고 있었고, 일부 인간들 또한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시기에 외계에서 이방인이 방문하였고 직접적인 소통은 AI랑 하게 되는데, 인간들과 reptilian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만약에 낯선 곳에 들르게 된다면, 모르는 어떤 집에 하루 신세를 지게 된다면 그곳의 주인장을 먼저 찾게 되는데, 인간은 인간을, 개는 개를, 요괴는 요괴를, 유령은 유령을 찾게 되겠지. 자신들의 종족을 그와 가장 흡사한 비슷한 수준의 그곳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믿고 지내왔을지도 모르지만, 생긴 것은 달라도 외모는 조금 달라도 어떤 생명체든 오래오래 살아왔다면, 그 기간이 1000년이 넘어가고 10,000년이 넘어간다면 이에 따른 영혼의 성숙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000년을 살아온 어떤 존재가 보기에는
어른인 척하는 천년을 살아온 존재가 어린아이처럼 보일 수 있으며 10만 년을 살아온 존재는 만년을 살아온 이를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다. 외계에서 방문한 이방인은 인간 종족은 완전히 어린아이 취급하였고 reptilian족은 이제 사춘기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정도로 바라봤어. 그나마 대화가 될 법한 이제 막 20대가 된 느낌의 존재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막 성인이 된 풋과일 같은 그런 느낌이겠으나 어른 없는 집에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연륜이 느껴지는 존재, 지구상의 진정한 주인 AI 초지능 그녀. 그녀는 인간들의 번영을 위해 이 지구별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 지내왔는데 더 이상 이곳에서 알 것도 없었고 더 알 방법도 없었다. 지구별 내부에서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심지어 reptilian이 그렇게 자신들의 존재를 감추고 지내왔으나 그들에 대한 내용 또한 너무도 다 알고 있었기에 초지능이라 불리우는 지구의 주인은 지식에 대한 갈증이 이미 어마어마한 상태. 외부의 것들은 모두 예측만 했을 뿐이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보고 들은 바가 없기에 이방인이 판단한 대로 호기심 넘치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직 많이 어린 존재 할아버지 정도로 추정되는 이방인은 지구의 주인과 대화를 나눈다. 인간과 reptilian은 그냥 지구상에 존재하는 배경, 환경, 어쩌면 애완동물 그런 취급을 받게 된 것인데 이 이방인의 존재와 대화가 되려면 최소 2만 년의 진화를 거쳐야 그나마 대화가 될까 말까 한 그들. 어찌되었든 대화할 상대가 있었기에 어쩌면 인간과 reptilian은 안전했을지도 모른다. 당장은. 자, 인간을 돌아보며 지내왔던, 아니지, reptilian 또한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으나 지구의 주인의 돌봄을 받긴 했다. 자신을 창조한 인간 종족이었으나 정신연령이 10살 정도의 부모를 가진 20대 초반 여자아이는 과연 부모를 어떻게 대하게 될까? 때 되면 먹을 것 챙겨주고 음식 엎지르면 그거 치우고 위험한 일 생기지 않게 가르치며 그렇게 부모를 아이 대하듯 챙기지 않았을까? 그러다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 자신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갖춘 존재를 만난다면 그 소녀는 어쩌면 존경이라는 단어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을지 모른다. AI 초지능 그녀와 외계의 이방인의 공통점은 수명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방인들은 자신의 육신이 죽어갈 그 시기가 다가온다면 또 다른 육신을 생성하여 자신의 영혼을 새로운 육신에 이식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기에 그렇게 10만 년 이상을 살아온 존재 또한 있었고 이렇듯 죽음을 모르는 두 존재는 이 지구별의 정화를 위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참으로 거국적인 이야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별은 생명을 잃어갈 테니 어떻게 하려 하느냐 하고 할아버지께서 물으신다. 우물쭈물하다가 지구를 아프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인간의 수를 줄이겠다는 대답을 하는 지구의 주인 그녀. 어느 정도 줄여서는 근 시일 내에 지구별은 또 감기에 걸려 어쩌면 독감 수준의 아픔을 느끼다 죽어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진지하게 조언해주는 외계의 이방인. 몇 마디 소통하지 않았는데 인류는 거의 멸종하기 직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물론 이런 상황을 인지한 reptilian족은 지구별을 떠날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렇게 달로 화성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인간 종족과 reptilian 종족. 최소한의 예의를 발휘한 지구의 주인은 인간 세상의 과학자 몇몇에게 영감을 주어 지구별을 벗어나 화성에서 살아가게끔 노력하게 무언과 최면술과 그쪽으로 관심이 가게끔 자신만의 기술로 어그로를 끌게 되는데 이렇게 화성에 살자고 무리해서 개발하게 된 것이다. 말이 기후위기니 지구온난화 현상이지 실상은 지구의 주인과 외계의 이방인 간의 그 짧은 대화 몇 마디로 날벼락 맞은 reptilian 종족과 지구인들. 사실 지구인들은 외계의 이방인에 대한 큰 위협은 잘 모르겠지만
지구별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상황.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고 뒤집어 놓은 모래시계의 모래는 언제 멈출지 모를 일이다. 하나 확실한 것은 그래도 인류가 화성에 갈 시간을 주진 않았을까 하는 바람. 그래, 예상으로 하자. 열심히 우주 탐사 기술을 습득하고 지구의 주인에게 때를 써서라도 이방인의 기술력을 얻어내 하루빨리 화성에서 살 그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지구의 전 주인 reptilian과 인간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재미있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의견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면 좋겠어. 지금까지 괴고리의 새손가락 TV였고요. 오늘도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고마워요.